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계속 보다가, 예, 또 주말에 맞이해서 또 PC 앞에 앉아서 또 저의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에 대한 뭐 소외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어떤 얘기가 더 진행이 될지, 예, 한번 좀 보죠. 뭐 대본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저리 떠들고 있는 거라서, 예. 아마 그러니까 매매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의 이야기가 괜찮게 들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의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증권사 하우스 그리고 뭐 시장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PBR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의미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PBR 얘기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나? 뭐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뭐 거의 한 석 달 가까운 아니 석 달이란다. 3주 정도 가까운 이후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들. 그다음에 뭐 뉴욕 3대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3월 달 초반, 2월 달 초반서부터 2월 달 말과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뭐 밸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밸류 해석 못 하거든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밸류로 보는 시장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외생 변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게 펜이 왜 안 보이지? 예.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길라잡이를 해주는, 예, 리역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 국내 지수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경기 침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거야.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퉁퉁퉁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PBR을 얘기한다? 의미 없죠. PBR은 어찌됐든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PBR이 0.7배야, 0.8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격대는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거든요. 뭐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매도를 해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0.7배, 0.8배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 그냥 오히려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펀더멘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은 펀더멘탈이 중요한 때가 있고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센티, 시장에서에 대한 뭐 분위기, 뭐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뭐 거의 한 3주 기간 동안에는 이제 관세에 취약한 그러한 경제 구조들을 계속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빠졌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에 취약한, 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 구간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테마죠. 특히 뭐죠? 이제 탄핵과 관련된, 그렇죠? 인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조기 대선 국면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지 이 관세에 취약한 섹터군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겠죠. 그런 종목군들은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다행히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트럼프가 뭐 못 이겨서 얘기를 한 건지 참모진들에 대한 조언으로 인해서 일단은 90일 이후에 중국을 제외한 90일 유예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12%, 이게 2001년도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예. 저도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조사해 준 것들을 보고,
그랬었나?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됐었구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바닥권에서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좀 크게 나온 편이기는 하죠. 이런 것들을 PBR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죠? 시장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온 거지. 뭐 PBR이 0.8배네, 0.7배네 이 얘기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후행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떠들기는 좋아요. 시장에서 떠들고 뭐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키고 막 그럴싸해 보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최고거든요, 설명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 저는 별로 실용성을 못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잘 쉬었죠? 잘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과연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제 이제 속보로 나온 거죠, 미국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미국 상호관세 면제가 됐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뭐 애플, 야, 애플 이거 가격 많이 올라가겠는데? 막 이런 이제 우려감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애플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자국의 기업들의 이익 부분들이 훼손이 되다 보니 미국에서 놀란 거죠. 그에 따라서 여러 참모진들이 껴들어가서 일단은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좀 결론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미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가 시행이 될 거야라는 내용이 실시간 속보로 국내 증시에 전달이 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뭔가 이제 위아더 월드 이제 환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장중 그리고 주 중에 발표된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 주말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이제 다음 주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오전장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반응을 해줄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IT, AI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여타 다른 섹터들의 뭐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유하게 좀 풀어주는 정책들을 과연 트럼프 정부가 행할지 아니면은 예외적으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지금 당장 급한 그런 상황들이라서 풀어주는 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유분들이 생겨 또는 이제 원칙을 좀 벗어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신뢰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안도렐리 나왔다가 뭐 또 다른 이야기 나오게 되면 또 꺼지고 아니면은 이쪽에서는 안도렐리가 나왔는데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빡세게 또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그 산업은 또 충격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별, 산업별 뭐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좀 색깔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등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더 상이하게 나와줄 수 있는 뭐 그러한 환경들이 좀 갖춰지겠죠.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고요. 뭐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제 월요일 날 1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녹화 기준으로. 11시간 이후가 되게 되면 칩 관세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트럼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강도로 이 IT 산업, 반도체 산업 이 시장에 시그널들을 줄지 얘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 이후에 또 시장에서는 잠깐만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기존에는 강경 일변이었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은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좀 유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는 화해의 제스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중국이 또 어떻게 손을 맞잡을지, 아니면 여전히 삐져가지고 흥거리고 아니야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어요, 시장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에 돈이 쏠리고 시장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파악 정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그거죠. 관세를 떠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대선 지금 판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네, 재미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적인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설정이 되는데, 이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정말 짧은 구간이잖아요. 이제 6월달 초니까 이제 며칠 남았냐? 이제 50일도 이제 채 안 남은 거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각 정당은 또 후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책들까지, 네, 당론으로 정해질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책들까지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인물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짧게 진짜 임팩트 있게 매매해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종목에서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식선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쭉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종목들이 선택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재미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월 한 2주? 네, 2주차, 3주차까지는 그래도 솔찬하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산업재 관련된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그냥 3월 마지막하고 이제 4월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테마예요. 이게 제가 좋은 종목들, 기업이 좋은 종목들을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유니온, 코나이, 아가방, 제로투, 대상홀딩스, 코나이, 오파스넷, 유니온, 동방메디컬. 네, 동방메디컬하고 티로보틱스 정도 빼고 나서는 사실은 다 대부분이 뭐예요? 관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니온, 그 다음에 다 대선 테마주잖아요. 정책주잖아요. 인물주도 있고 인맥주도 있고 정책주들도 있고 이런 종목군들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때려맞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매매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은. 그리고 4월달, 제 4월 2주차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구간대 동안에서도 매매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이제 DTNCR로, 이것도 한동훈 관련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관련 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정책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스 1승, 동방메디컬, 폴라리스 AI 3연, 이게 지금 4월 11일이거든요. 4월 11일날 저희가 5종목 정도 매매해가지고 매도를 다 했어요, 당일날. 상승률을 보게 되면 10%가 다 넘어요. 1승 같은 경우는 22%. 그 다음에 동방메디컬도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필러 제품들. 그리고 이제 4월 10일이면 4월달 수출 데이터, 부분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섹터군들이 몇 개 없다고. 반도체나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런 이제 화장품이나 필러나 보톡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둔감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좋게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거다. 미리 잡아둬서 수익 내고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또 AI 관련해가지고 각 당의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뭐 예측을 하고 들어가서 10% 가깝게 수익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로봇주 중에서 이제 사면이라는 종목 단타 쳐가지고 한 5% 정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활용 잘 하셔서 수익을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구간 동안에 내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채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거나 아니면 저의 생각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뭐 수익을 잘 만들어 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위에 보이시죠? 멤버십 혜택 있습니다, 여러분들. 010-2163-9573으로 좋아요가 아니죠. 예, 뭐 신청 뭐 이런 것들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상담 드리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멤버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콘텐츠는 좀 기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